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파워포인트를, 모스 파워포인트 강의할 김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유원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에서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는 이러닝학과, 그 다음에 상담 및 코칭 심리 석사 두 가지가 있고요. 현재는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인데 전공은 지역교육 협력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6가지 정도가 있고요.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3D 프린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직 컨설턴트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직업협회의 소프트웨어 교육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능력개발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급하게 만나게 되었지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거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서 그 우리 시험 보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자격증 모스 자격증 시험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열심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스는 합격 점수가 아시겠지만 1000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표는 시험 종료 후에 성적표가 발급이 되고요.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27개 문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 평가 항목이랑 파워포인트 평가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파워포인트니까 네, 파워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작업 문항수가 34개 정도 그 다음에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하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도형, 그림 삽입, 서식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표 차트, 스마트 아트, 미디어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다중 프레젠테이션 관리하는 거, 요렇게 해주면, 요거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그냥 기능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익히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업 자료는, 연습 자료 샘플 파일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 족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본인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꼭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처음서부터 들어가서 할게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네, 여러분이랑 똑같이, 그냥 똑같이 처음 파일에, 어, 네. 여러분들께 드릴 파일입니다.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걸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뭐, 기본적으로는 해다가 적고, 제목 적고, 부제목 적고, 저장하는 건 다 아시니까, 서식 파일로 새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서식 파일로 새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서식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다 쓰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는 방법. 자, 여기 보면 파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드는데 서식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죠? 서식 파일을 불러오는데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서식 파일 이렇게 다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뭐를 불러와 하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각이라는 서식 파일을 불러와.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죠? 조각이라고 쓰시면 돼요. 문제 보시고 조각이라고 쓰시면 조각에 관련된 서식 파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불러오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그죠? 클릭하시고 뭐 해주시면 되죠? 만들기 해주시면 돼요. 만들기. 자, 만들기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제목에다가 뭐라고 쓰세요라고 아마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목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전시 안내문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면 되죠. 제목에다가 전시 안내문.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자기 이름 쓰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저장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가 불러온 거니까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파일 눌러서, 자, 어떻게 저장을 해요? 다른,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할 거예요.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면, 찾아보기 가서 왼편에 문서에다 그냥 저장을 할 거예요. 문서에다가. 근데 문서에다 저장을 할 건데, 꼭 집어서 문제 보면 파일 이름을 뭐로 해서 저장하세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건 좀 아시니까, 파일 이름 뭐라고 그랬는지, 네, 어느 폴더에다 하라 그랬는지, 보통은 문서 폴더에다 많이 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신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안내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안내문이라고 한 다음에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내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식 파일 프레젠테이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안 한 거라서. 요건 뭐냐면, 워드, 그러니까 워드, MS 워드에서 개요 파일, 그러니까는 워드 문서를 우리가 이제는 파워포인트 문서로 가져올 거예요. 워드를 파워포인트 문서로 가져올 건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MS 워드는 확장자가 뭐로 했냐면, docx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걸 가져올 건데,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홈 탭을 보면 보통 새로 만들기 있잖아요. 슬라이드 만들 때 새로 만들기 하시죠. 네, 그러면은, 새 슬라이드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 아래 단추를 누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 개요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슬라이드 개요. 다시 한번요. 자, 워드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개요로. 그러면 밑에 누르고 뭐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슬라이드 개요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개요를 선택하면 어디에 있는 거 불러올지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파일을 드릴 거잖아요. 파일을 드리면 이제 C 드라이브에 저는 어디다 했냐면은 바탕화면에다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파일에다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있냐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장에 가면 이렇게 전시, 이거 MS 워드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두 개가 지금 삽입이 돼 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저장키만 누르면 또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서식 파일 불러온 거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일단 네, 빠져나오고 이렇게 지우고 제가 드린 파일에서 1-2라는 파일 한번 불러올게요. 여기에서는 뭐로 할 거냐면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숨기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자 그냥 쉬운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클릭해서 여기다 제목 클릭하고 이름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2번하고 3번 사이에다가 2번하고 3번 사이에다가 네 2번 슬라이드 2번하고 3번 사이에 새 슬라이드를 삽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새 슬라이드를 삽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슬라이드를 삽입하라는지 문제에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형 머리글 삽입하라 그러면 이거 해주셔야 되고 캡션이 있는 그림 삽입하라 그러면 이거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삽입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요거 보신 다음에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제가 2번하고 3번 사이에 하라 그랬는데 어디에 돼 있어요? 저는 3번 밑에 돼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하고 삽입을 했으면 요 사이에 들어갔는데 저는 3번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밑에 삽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로 위로 올려줘야죠. 뭐 할 수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할게요.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삽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이 하나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제목 쓰세요 하면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11번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슬라이드 클릭을 해주시면 11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요거. 자, 이거를 얘는 지금 레이아웃이 뭐로 되어 있냐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른쪽에서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캡션이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레이아웃을 바꾸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다 해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빈 화면 여기 없는데 이렇게 개체가 없는 부분에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여기 이런 데다 하지 마시고 개체가 선택 안 되는 부분에다 클릭하고 오른쪽에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에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제목 및 내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죠.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슬라이드 5번을 삭제하라 그러면은 5번을 클릭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삭제, 딜리트 해주시면 되죠. 딜리트 해주셔도 되고 오른쪽 삭제해 주셔도 되고 네,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6번을 혹시 슬라이드 쇼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슬라이드 쇼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또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보이지 않게 숨겨. 그러면 슬라이드 숨기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키 눌러서 뭐 해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숨기게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슬라이드 쇼 할 때 화면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에다가 배경 서식을 한번 줘볼 건데 자, 배경 서식은 슬라이드 아무데나 일단 이거 자, 순서가 바뀌었네요. 제가 끌다가 잘못됐는데 자, 한 다음에 배경 서식을 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슬라이드에다 줄 거니까 어쨌든 맨 처음에 뭐 해주시면 되죠?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배경 서식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배경 서식 누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보면 배경 서식을 뭐 그라데이션을 줘라 또 뭐를 줘라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문제에서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그라데이션 종류가 선형이고 방사형이고 뭐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하면 이걸 선택해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해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라데이션 위쪽 스포라이트 강조 1 하면은 이렇게 지금 위쪽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예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위쪽 스포라이트 강조 1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 슬라이드에다 몽땅 다 적용해 그럼 어떻게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네 모두 적용에다가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배경 서식 들어간 다음에 문제대로 선택하시고 모두 적용하시면 전체 슬라이드라 그러면 모두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콕 집어서 만약에 슬라이드 2번에다가 색깔을 연한 파란색에다가 투명을 뭐 50%에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 주는데 자 단색이잖아요. 이거는 채우기가 단색인데 요게 색 보이시죠? 색깔인데 무슨 색이요? 파란색이래요. 연한 파란색이래요. 이렇게 연한 파란색인데 투명도를 몇 퍼센트로 해? 50으로 해. 이런 식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잘 천천히 보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두 적용 안 하고 요것만 얘는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머리글 바닥글 지정하는 거. 머리글 바닥글은 자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어디 가시면 되죠? 머리글 바닥글 네 삽입에 가시면 여기 머리글 바닥글 있어요. 그죠? 머리글 바닥글 있는데 네, 문제에서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세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바닥글에다가는 여기다가 뭐라고 주세요 라고 쓰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바닥글에다가는 뭐뭐뭐라고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 볼 때는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하면 반드시 선택하세요. 이러면 선택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선택 안 하면은 제목 슬라이드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두 적용하세요. 그러면 모두 적용. 아니면 그것만 적용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적용.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적용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유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인물이라는 것은 내가, PPT 발표할 때, 내 청중들한테 이제 자료를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유인물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똑같아요. 삽입한 다음에 여기다 머리글 바닥글 갑니다. 그럼 여기에 어때요?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유인물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머리글에다가 뭐라고 내용을 주세요. 그럼 머리글에다가 여기다 내용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바닥글에다가도 어떤 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또 바닥글에다도 뭐 내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프린트할 때 뭐 내 이름, 내 뭐냐, 아니면 내 소속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과 이런 것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뭐 주시면 되죠? 모두 적용해서 유인물 출력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게끔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건 뭐냐면 적용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매번 그러니까 슬라이드마다 하나하나씩 뭔가를 바꾸면 귀찮으니까 아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번에 적용을 시켜서 모든 슬라이드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 있냐면은 자, 보기에 가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어요. 자, 보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근데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면 네,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면 실제 바꿀 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스터 보기, 프레젠테이션 보기, 표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보통 슬라이드 마스터에 기본 테마와 따뜻한 파란색 테마색을 적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 어쩌고 저쩌고 뭐 파란색 테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게 되면, 그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테마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그 다음에 여기 테마 보이시죠? 네, 테마 이렇게 누르시면 종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 나와져 있는 거, 여기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뭔가 나오죠. 이렇게. 이름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만약에 기본 테마를 하라 그러면 기본 테마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기본 테마 했어요. 그랬는데 색깔을 또 다른 거로 하래요. 그러면 색깔을 여기다 선택한 다음에 따뜻한 파란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훨씬 더 낫네요. 그죠? 보기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한 것들이라서 해보니까 좀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제목 슬라이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로고를 한번 이제 불러올 거예요, 로고. 그러면 로고도 뭐죠? 사진이잖아요, 그림.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바깥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고 요 상태에서 삽입 들어가요, 삽입. 그 다음에 삽입에 보면 여기 이미지 탭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에 가서 그림. 로고 그림 불러올 거예요. 그럼 어디 있냐면 바탕화면에 가서 뭐가 있죠?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여기에 보면은 로고 이렇게 있어요. 로고. 그러면 문제에서 로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저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거 딱 선택해서 이걸 움직이셔야 됩니다. 로고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결과를 잘 보신 다음에 로고 위치를 잘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다 위치시킨 다음에 그럼 이제 로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다 무슨 슬라이드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형 머리글 여기 레이아웃을 여기다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뭐를 하라 그러냐면 삽입된 요소들이 뭔가 보이지 않도록 뭔가 설정해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다른 그림을 가져오도록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지금 구형 머리글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가져온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배경 나오잖아요. 그죠? 배경인데 뭐라 그랬죠?
삽입된 배경이 보이지 않게끔 숨겨봐. 그러면 여기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숨겨지죠. 이렇게. 하나도 없이 숨겨져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또 물방울로 여기를 채워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배경 서식에 가면 여기 지금 나와져 있잖아요. 채우기. 그죠? 채우기에 가면은 그림 또는 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림 또는 질감 가는데 뭐로 채우라 그랬었냐면은 물방울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파일 눌러서 요거 파일 눌러서 물방울 이미 이제 파일 뿌려준 드린 데 보면 이렇게 물방울 있어요.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물방울이 박힌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거 그냥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바닥을 있는 날짜 항목을 제거하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날짜 항목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자, 요거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요 위에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되면 네, 마스터, 여기면 레이아웃이라는 거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삽입이라는 거 있고, 레이아웃 있고, 뭐, 틀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없애라 그랬었죠? 뭐를 없앨까요? 여기 어떤 거를 보고 할까요? 레이아웃 해가서, 음, 삽입, 바꾸기, 개체, 제목, 테마, 보이지가 않네요, 갑자기. 네. 여기서 선택, 네. 마스터 레이아웃, 여기에서 날짜. 온라인 이미지. 여기는 나와져 있지가 않은데. 자, 혹시 여러분들은 보이시는데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군요. 이제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오전 5시 58분입니다. 제가 밤을 사실 꼬딱 새고 있는 중인데, 네, 급하게 의뢰를 받은 거라서,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요거 기본 슬라이드 요거 나와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시면, 마스터 레이아웃에 가면 여기 마스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자, 저처럼 못 찾을 때는 천천히, 어디 있지? 여기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없애라 그랬죠? 날짜를 없앤다. 여기 날짜, 그죠? 날짜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날짜를 해제를 해주고 확인해주면 날짜가 어떻게 되죠? 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러면 날짜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그죠? 얘를 이쪽으로 움직여봐. 그럼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게 지금 구역 레이아웃 요거였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 나와져 있으니까, 구역 레이아웃에 가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마스터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마스터 편집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얘를 어떤 다른 레이아웃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마스터 편집에 가면 레이아웃 삽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기능만 한번 볼게요. 레이아웃 삽입을 가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죠? 레이아웃 삽입을 가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개체 틀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개체 틀 여기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개체 틀을 만들 건데 어떤 개체 틀을 만들 거냐면 뭐를 만들 거냐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림, 텍스트 둘 다 한번 해볼까요? 자, 텍스트 개체 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한 다음에 저는 얘는 여기다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개체 틀을 또 만들 건데 두 번째는 그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아웃 형태가 이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죠. 이렇게 어때요? 개체 틀이 형성이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요거 지금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죠? 우리가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네들이 지금 구역, 무슨 뭐 제목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거를 이름을 주려고 그래요. 만든 걸 이름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놓고 뭐 해주시면 될까요? 오른쪽. 자, 모르겠으면 뭐든지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키 누르면 뭐가 있냐면 레이아웃 이름 바꾸기라는 거 있어요. 레이아웃 이름 바꾸기. 그러면 레이아웃 이름 바꾸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인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꿔라라고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제가 만들었으니까 김선희가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김선희 레이아웃. 이렇게 김선희 그다음에 레이아웃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하면은 얘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 김선희 레이아웃 하고 이름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레이아웃 만들고 여러분들 이름을 만들어서 예,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 없는 건 또 삭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지금 뭐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세로로 돼 있는 레이아웃을 저는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삭제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딜리트 하면 삭제가 되겠죠? 그냥 손쉽게 딜리트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네, 삭제 다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 되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그러면 마스터 보기를 다 했으면 슬라이드 마스터 다 편집을 했으면 뭐 해주시면 되죠? 마스터 보기 닫기 해주시면 이제 확인이 다 된 것입니다. 네, 되셨죠? 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유인물 만들었으니까 유인물도 마스터 설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유인물은 뭐라고 그랬죠? 청중들한테 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또 보기 탭에 가면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인데 요번에 뭐 고쳐준다 그랬죠? 유인물 마스터. 자, 유인물 마스터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유인물 마스터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세로로 출력하면서 한 슬라이드, 그러니까 한 A4 용지에 6장의 슬라이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꿔주려고 그래요.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여기 일단 왼편에 보면은 유인물 방향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 유인물 방향을 이렇게 누르면 가로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 방향 이렇게 가로 방향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수 나오죠. 그러면 나는 네 개 정도 이게 좀 난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낫죠. 이렇게 해주면 4개 다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뭐 해주시면 되죠? 마스터 보기 닫기 해주시면 유인물 출력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어떤 걸 들어갈 거냐면 슬라이드 노트. 슬라이드 노트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때 슬라이드 노트는 내가 이제 스크립트, 내가 이제 적는 거죠. 그죠? 내가 발표할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해가서 적은 다음에 이제 내가 혹시 잊어버리게 되면 그걸 조금 참고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스크립트 만드는 거 슬라이드 노트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도 이제 어떻게 들어가죠? 자, 보기 들어간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뭐뭐 했었냐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했는데 요번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걸 쓸 건데 그럼 이제 일단 여기다 뭐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는 슬라이드 노트 머리글에다가 뭔가 지금 여기 보면 날짜가 여기 날짜 들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날짜를 제거를 하고 싶어요. 날짜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위에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그죠? 요거 날짜를 선택해 주면 어때요? 제거되죠, 바로.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자, 날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할까요? 배경 그림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배경. 그 여기 지금, 배경 그림에서 배경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여기 배경 스타일 보이시나요? 테마도 있고, 색도 있고, 글꼴도 있고 다 있는데 배경 스타일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경 스타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스타일, 배경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없을 때는 하나하나 선택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스타일 2,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친한 것보다 약간 흘린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 2,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다 되셨나요? 그럼 이것도 다 하신 다음에 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마스터 보기 닫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뭐뭐 했죠?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그 다음에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다 지정을 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요거는 그러면 다 했으니까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했어요. 요건 이제 X를 하고, 요번에 1-4번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1-4번. 자, 1-4번. 확인하고. 아까 거 가지고 계속 연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4번 불러온 다음에 요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 음, 이 슬라이드의 구역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만약에 되게 많으면은 이 슬라이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그룹 지어주는 거예요. 그룹 지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구역을 나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슬라이더가 되게 많은데 13번부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한 단계가 이제 개성과제 도출 방법에 대해서 끝났고 여기서부터 핵심 요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구역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13번 요소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키 누르시면 여기 구역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역 추가. 그럼 여기 구역 나눈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역 이름을 줄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구역 이름 바꾸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역 이름을 여기서부터는 핵심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 요소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핵심 요소 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하시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되셨죠? 자, 구역 나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또 여기 있네. 개성과제. 여기 이름이 아예 있네. 여기도 개성과제로 구역이 나눠져 있네요. 자, 그런데, 이 개성과제를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성과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때는 한꺼번에 범위 잡고 뭔가 이동할 때는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미 구역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성과제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맨 아래로 내가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가 개성과제에다가 오른쪽에 누르면은 구역을 여기 아래로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역을 아래로 이동을 해주면 한꺼번에 이동이 돼요. 밑으로 이동됐죠. 아까 거랑 틀리게. 편하죠. 자, 오른쪽 키 눌러서 구역 이동하는 거예요. 위로 하든지 아래로 하든지. 네, 그것도 괜찮고. 네, 이것도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데요.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을 한번 볼까요? 자, 한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요. 자, 요번에는 또 1-5번 가지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요번에는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옵션, 보기 변경 같은 걸 좀 할 건데, 어떤 걸 할까요? 여기 보면 보기에 보면 사실은 아까는 여기 지금 마스터, 유의물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보기, 그다음에 표시 확대 축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바꿔보는 걸 해볼 거예요. 읽기 전용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걸 할 건데 자, 뭐로 할 거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슬라이드 4번을 클릭을 했어요. 그죠? 이 슬라이드 4번을 클릭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뭔가의 내용을 적고 싶어요. 슬라이드 노트에다 뭔가 내용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 4번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에서요? 기본. 그죠? 기본에 여기 프리젠테이션 보기에서 기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요 보기, 여러 슬라이드 노트, 읽기 전용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슬라이드 노트, 여기도 슬라이드 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선택을 할까요? 슬라이드 노트 탭을 여기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요 밑에 설명을 적으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노트만 클릭하시고 이거는 뭐 이렇게 일단 하는 건 아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그게 하는 거. 사실 근데 이거 선택 안 해도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자,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뭐로 바꿀 거냐면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컬러, 회색조 뭐 이런 거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로 할까요? 회색조를 확인하고 회색조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회색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컬러 보기를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지죠.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보기 누른 다음에 보기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색조를 한번 바꿔볼래? 흑백으로 바꿔볼래? 그러면은 바꾼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올래? 뭐 이거로 바꿀래? 이렇게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올래?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꿨다가 다시 컬러 보기로 전환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해주시면 돼요. 아예 맨날 회색조를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속성 바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자, 여기 보면 파일에 누르면 여기 지금 뭐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속성은 맨 아래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맨 아래쪽에 여기에 모든 속성 표시라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네. 모든 속성 표시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누르시면은 뭔가 이렇게 내용이 뭔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고칠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목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거 속성의 제목이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에다가 이제 속성을 바꿔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뭐 CS 개선 방향이다. 그러면 CS 개선 방향 이런 식으로 속성에다 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문서 제목 속성에다가 뭐를 바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 들어가서 여기에 누른 다음에 정보의 속성을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CS 속성이라고 바꾸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바꾸고 그 다음에 바꿨으면 키워드에다가 그러면 또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 자 키워드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네. 속성에 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키워드를 찾고 있는데 속성 여기 있죠. 고급 탭에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속성에 가면 고급 속성이 있어요. 속성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급 속성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 일반 요약 이런 거 다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키워드를 여기다 써라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키워드 쓰시면 돼요. 키워드 뭐 키워드 A, 콤마 B, 콤마 C, 콤마 D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한번요. 만약에 속성에 가서 문제에서 키워드를 뭐뭐뭐라고 추가해 라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요. 문제에서 문서 제목 속성에다가 이름을 주고 키워드에다가 뭐뭐뭐를 바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파일 눌러서 속성 그죠? 속성 표시한 다음에 여기 제목에다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꿔주고 키워드는 아무리 봐도 여기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속성을 눌러서 고급 속성 들어간 다음에 이 키워드에다가 적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이게 지금 이제 키워드 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슬라이드 크기예요. 슬라이드 크기, 화면 크기 바꾸는 방법. 슬라이드 화면 크기 바꾸는 방법. 근데 이건 뭐 디자인 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나와요. 그죠? 슬라이드 크기, 표준, 와이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발표하는 그런 장소에 따라서 와이드를 해야 될지 표준을 해야 될지는 그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4대3으로 하려면 그냥 4대3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최대화하든지 맞춤 확인하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춤 확인하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맞춤 확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거 할 때 보면은 화면에 있는 프로젝션 화면이랑 잘 안 맞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셔서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구성, 인쇄하는 걸 또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인쇄하는 거. 인쇄는, 자, 인쇄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일 눌렀어요. 제가 파일 누르면 여기 인쇄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인쇄. 저 인쇄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사본 몇 장 만들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 인쇄를 하는데 여기 지금 뭐 옵션 나오잖아요. 그죠? 현재 할 거면 범위를 지정할 건지 이런 것들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 나왔던 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뭐부터 볼까요? 어, 가로 방향으로 한 페이지당 4개의 슬라이드가 포함된 거를 뭐 몇 장씩, 3장씩 한번 인쇄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몇 장씩? 3장씩 인쇄하라고 했잖아요. 예, 3장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단면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몇 부씩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색조라는 거 선택하는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범위 지정하는 거 하는 거 있었고 네 머리글 바닥글 편집하는 것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4개씩 그러니까는 4번 3개를 인쇄를 하고 고품질 컬러로 인쇄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 지금 설정에 가시면 여기 설정에 가시면 네 설정에 가시면 여기 이제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옆에 거 눌러도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네,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거 전체 슬라이드 요거 누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나오죠? 나오는데 보통 문제에서 한 페이지당 4개씩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가로로 이런 거 선택하는 거 나오죠?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유인물인데 한 페이지당 4개씩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다 해주면 4개씩 되는데 또 여기 밑에 보면은 고품질로 해. 이제 문제에서 고품질 컬러로 해. 그러면 뭐 고품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색조로 해. 그러면 회색조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만 선택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다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만약에 문제가 복사본 몇 개씩 하라면 이거 몇 개씩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건 실제 프린트할 때는 여러분들 기본 프린터가 뭐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거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모든 슬라이드 인쇄할 건지, 그죠? 요거 선택해서 해주시는 거고, 그냥 요거 옆에 누르면은 유인물, 그죠? 유인물, 4개씩 할 건지, 6개씩 할 건지,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고품질 인쇄할 건지, 안 할 건지,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죠? 다 됐죠? 그 다음에 양면 인쇄 되는 사람은 양면 인쇄하는데 안 될 때는 당면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 부씩 인쇄한다라고 선택을 해줘야 되죠? 한 부씩 인쇄 안 한다 그러면 또 틀려지는 거니까 보통 프린터기는 요즘은 한 부씩 인쇄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 눌러주시면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가로 방향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회색조나 흑백이나 컬러나 선택했을 때 문제에 따라서 잘 보시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저는 컬러로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컬러로 인쇄를 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선택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제 한 다음에 뭘 해주신대요? 인쇄 누르면은 실제 그대로 인쇄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들을 하나씩 눌러주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쇼 구성하는 거. 자, 얘는 자, 다음에 그냥 요거 가지고 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라는 것은 요거잖아요. 그죠?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할 건지, 현재 슬라이드부터 할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쇼를 하는데, 자, 오른쪽 큐 누르면 뭐가 있죠? 포인터 표시가 있잖아요. 펜으로 할 건지, 형광펜으로 할 건지. 나는 만약에 펜으로 할 거야. 펜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큐 눌러서 쇼를 마침을 할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잉크 주소 유지할 거니? 그러면 예, 아니요 할 거면 아니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잉크 주소 저장하라 그러면 예라고 해주셔야 되죠. 네, 그런 것들. 오른쪽인가? 실제 수업할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사용해서 하죠. 요즘은 동영상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를 재구성하는 거 요거 있어요.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재구성을 이렇게 옆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다시 한번요. 슬라이드 쇼를 닫게 할게요. 슬라이드 쇼를 재구성하겠다. 그러면 재구성하는데 이걸 새로 만들기를 할 거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번만 먼저 예를 들어서 1번, 2번, 뭐 5번, 6번, 이거 7번 요것만 추가해서 이것만 내가 확인을 할 거야. 요거를 재구성해서 따로 할 거야. 그러면은 얘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뭘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재구성한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편집해서 순서를 근데 또 바꿀 거야. 그럼 난 요번에는 요거를 제일 꼭대기에다 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목차는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하고 얘는 필요 없는데 얘는 X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다면 뭐 해주세요?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볼 때 쇼를 재구성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 쇼 재구성 들어가셔서 거기에 문제 나와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쇼 보기 한 번 누르고 닫기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슬라이드 쇼를 설정을 하는데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수동으로 하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자동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슬라이드 쇼를 하는데 뭘 해주냐면 여기 지금 설정 그룹이 나와져 있잖아요. 예, 설정 그룹 보이시나요? 설정 그룹을 하는데 슬라이드 쇼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시작은 자 1번부터 몇 번까지만 무슨 7번까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1번부터 7번까지만 뭘 해줘요? 수동으로 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거면 선택, 사용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1부터 7까지 수동으로 화면 전환해 그러면은 여기서 1, 7 써주고 여기다 화면 전환 수동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자 도구 사용하지 마 그러면은 V 체크한 거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확인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네. 자, 문제를 읽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행 연습. 자, 예행 연습은 실제 내가 이게 슬라이드 한 장당 몇 초씩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슬라이드 쇼 가서 뭐 해주시나요? 예행 연습을 하는데 여기 나와요. 자, 2초가 될 때마다 넘기는 거예요. 2초, 2초 넘기고 2초, 2초 넘기고 그러면 실제 했더니 여기까지 10초가 걸렸냐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는 총 지금 걸린 시간이 15초니까는 이게 몇 분이 걸리겠구나 몇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할 거냐 그러면 예 해주면 되고 아니면 그거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2초마다 그러면 2초가 됐을 때 다음 다시 한번요. 자, 예행 연습을 하는데 여기 시간 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 2초마다, 3초마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났을 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지났을 때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 다 한다면 저장 예 해주시면 되고, 안 할 거면 아니요 해주면 되고. 끝. 자, 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금방 넘어가서 좋죠. 자, 벌써 이제 첫 번째 장은 다 했고, 두 번째 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식 지정하는 거. 자, 이것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보통, 자, 얘를 내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선택했을 때, 이거 선택했을 때 틀립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여기 이렇게 개체를 선택할 때는 이게 점선이 실선으로 되고, 나 글씨를 고칠 거야 하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이게 점선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면 이렇게 다 바꿔지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서식. 자, 이렇게 하면 서식이 안 뜨는데 선택하고 여기를 한 다음에 하면 여기 서식이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거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테마스를 몇 번으로 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또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바꿔. 그러면 워드아트 스타일에 가서 이거 이렇게 선택하면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도형에 관련된 건 여기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에 관련된 건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라 그럴 거냐면 여기에다 클릭하고 뭐 제목을 써라. 그러면 여기다 제목을 쓰라는 얘기죠. 제목을 쓰시고 또 뭐 슬라이드 5번 밑에다가 또 뭐라고 쓰라 그러면 또 텍스트 가져와서 텍스트로 글씨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삽입 가요. 삽입 가서 텍스트 상자 가져온 다음에 가로 테스트, 세로 테스트 아무거나 제가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쓴 다음에 문제대로 뭐 글꼴 바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서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서식 요거 지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서식 눌러서 워드아트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텍스트 효과를 변환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변환 바꾸죠. 이렇게 변환. 그 다음에 그림자, 반사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이제 글씨가 되게 클 때는요, 되게 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은, 글씨를 줄이면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그죠? 모양이 이상하게 되죠. 그러면 그럴 때는 글씨를 이렇게 좀 줄인 다음에 얘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글씨가 너무 컸을 때는 얘가 이렇게 크기를 줄일 때 안 줄어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줄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네, 서식에 가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워드아트는 여기서 변환을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변환을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자를 하든지 뭐 반사를 하든지 네온을 하든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조금 바쁘게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이거 뭐지 하고 보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꼭 옵셋 왼쪽 해 그러면 이거 선택하셔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옵셋 아래쪽 돼 있으면 이걸 해 그러면 반드시 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편집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 굵게, 진하게, 작게, 뭐 서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아트 작성하는 건 금방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작성된 걸 여기서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워드아트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삽입 가서 워드아트 간 다음에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뭔가 바꿔 그러면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색깔 바꿔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 윤곽선도 바꿀래? 그러면 여기 바꾸고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네온 이런 거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워드 아트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걸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러분 요거 아시죠? 요거 번호 줄 거야. 그러면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모양 줄 거야 하면은 요런 모양들. 그런데 중요한 거. 교수님 여기 있는 모양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게 문제 나왔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가면 모양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여기 찾는 거 해도 또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글꼴 여기에서 누르든지 아니면은 모양을 이런 것들 여기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선택. 자, 그래서 찾아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글머리 기호 누르고 이것도 모양 여기서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찾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선택하고 사실 이게 많이 있는데 제 컴퓨터에는 저장이 안 돼 있네요. 요거 누르면 되게 모양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범위 잡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뭐예요? 줄간격이죠. 이렇게 줄간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두른 다음에 들여쓰기. 요거 들여쓰기예요. 이렇게 들여쓰기 보이시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되셨나요? 요런 것들 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기죠. 엔터를 하게 되면. 자, 엔터를 해서 쓰면은 이렇게 모양들이 이렇게 똑같이 글머리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용이 되게 길어요. 여기서 뭔가 내용이 길어서 여기다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해주시면은 점 안 나오죠. Shift 엔터, Shift 엔터 하면은 단락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엔터를 해주면은 문장의 단락이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해주면은 이게 단락이 거기 그러니까는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이용 승객수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모양이 막 했더니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줄을 맞추고 싶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Shift 누르고 엔터를 눌러서 줄을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냥 엔터 해주면 어때요? 줄 바꿈이 돼가지고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Shift 엔터를 해주시면 네 엔터를 해주시면 네 단위가 안 바뀌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글머리표 하는 것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4번에 보면 여기 지금 요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얘는 지금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임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홈 탭에 보면 단락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단락 나오죠. 단락이 나오면은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은 여기 가만히 누르면 뭐가 있어요? 열 추가 또는 제거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단으로 하겠다고 뭐 어때요?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편하죠? 네, 이거. 되셨나요? 이게 단 추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원래는 이렇게, 아이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단을 나누고 싶다. 다단으로 나누고 싶다. 다단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네, 2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단으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 여기 아래다가 기타 단을 선택을 한 다음에 똑같이 그러면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 그럼 개수 나는 2개를 할 건데 2개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간격을 얼마큼 할 건데 그러면 간격은 1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네. 0.1이 아니라 1로 줄 거야 하고 확인해 주면은 그 모양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눌러서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 간격을 문제에서 뭔가 나와져 있을 때는 1cm 뭐 2개의 열은 뭐 이렇게 나와져 있을 때는 여기서 센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 하나. 하이퍼링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눌러서 하이퍼링크 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이퍼링크를 하는데 현재 문서에서 목차로 가. 이게 목차였죠? 7번 슬라이드로 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슬라이드 쇼 가서 요거 손가락 모양 생기죠? 그러면 얘를 클릭해 주면 어때요? 7번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는 그러면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하는데 요번에는 현재 문서가 아니라 그냥 웹페이지로 가. 웹페이지. 그러니까 웹페이지라는 것은 http://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로 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은 클릭이 안 되죠. 어떻게 해줘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못했네. 그러면 다시 클릭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되죠? 오른쪽 키 눌러서 하이퍼링크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여기 깜빡이는 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 하는 거 다 되셨네요. 제거하는 것까지. 그래서, 자,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약 10분 쉬었다가 다시, 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네. 10분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